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붙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오늘은 자기소개서 3천자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해 보세요 편이고요. 자, NH투자증권 이제 문항인데, 여러분 부제 전략 없이 쓰면 안 된다 편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저녁 잘 지내고 계신가요? 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이 자유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삼천자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제 강의는 1.25랑 1.5배속으로 들어주시고요. 어, 제 강의를 보고 난 이후부터는 여러분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 삼천자에도 뭐 크게 엄청난 내재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거에서 맞는 틀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자, 자, 오랜만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합격 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자, 여러분들, 자, 화이팅이고요. 자, 여기에 내재 의도는 이겁니다. 서류를 검토하는 담당자들이 편안하게 읽게 해줄 유능한 지원자인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즉, 알아서 잘 읽혀지는 스토리가 있는 별표 주세요. 스토리가 있는 자소서를 써달라. 그래서 자소서 작성 우선순위 기반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천자라고 썼을 때 이렇게 쓰게 됩니다. 왜? 잘 보이고 싶고 잘 쓰고 싶으니까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어떤 특정 문항을 내가 만든다든지 엄청 뭐 대단한 질문을 뭐 어떤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가 답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써도 한 문항 정도는 그렇게 접근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구조화된 틀 안에서 결국에는 이 서류를 보고 담당자들이 검토를 할 거다. 그래서 막 특별하게 튀어봤자 그게 엄청 뭐 대단하게 준비한 거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문항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이 담당자들은 이게 잘 읽혀지고 이 지원자가 잘 준비된 사람인지만 설득만 당하면 되는 게임이다. 그래서 이 지원 분야에 맞춰서 엄청 내가 뭐 대단한 전략, 뭐 상품, 뭐 컨트, 디지털, 뭐 이 안에서 내 어떤 정말 내가 이 NH 투자증권과 관련된 그 분야에서 이 회사에 관심이 있고 정말 대단한 전략을 준비해왔다. 이 업계에 이런 거 엄청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문항에서 어, 뭐 특정 문항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정답에 근접하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자기소개서 3천자를 자유롭게 작성해 보세요라는 편에서는 결국에는 이 안에서 이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대로. 일단은 지원 종이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입사 후 포부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직무상의 강점, 그 다음에 성격상의 장단점이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별로 이렇게 제가 쓸 게 메리트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삭제하고 이 400자를 지원 동기를 더 쓰고 싶다든지 입사 후 포부에 더 쓰고 싶다든지 그러면 이 400자에 플러스 200 플러스 200 정도 해주면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이 성장 과정도 어,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는 거 직무상의 강점 표현할 게 어차피 지원 동기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네 개 포맷이 있을 때 가장 설득력이 있다. 왜냐?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채점자들이 왜 지원했냐고요. 그리고 입사 포부, 미래 이 사람을 그려보는 거고, 성장 과정, 이 사람의 가치관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거고, 증사의 강점, 이런 데서 이렇게 성과 경험이 있고 역량 경험이 있네? 라고 설득이 되는 구조인 거다. 더 나아가서, 이런 성격상의 장단점이 있구나. 참고 용도로만 알고 있는 거. 어차피 이건 경험해봐야지 아는 겁니다. 같이 팀에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3천잔에서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 네 가지 포맷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내 직무상의 강점이 만약에 내 지원 동기가 너무 이 관련 지원 직무 관련돼서
그 잘 준비되어 왔어. 그럼 제가 말하는 성장 과정 강의에서 직무적 성장 과정이 있고 이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성장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이 이 지원 동기에서 나를 표현해 줄 때 만약에 내가 직무적으로 너무 준비해온 성장 과정이 좋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 직무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직무적 성과 경험들이 자, 그 이런 직무적 성과 경험들로 지원 동기를 채워줄 수가 있고 그러면 직무상의 강점이 뭐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사례 써줄 게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하면 직무상의 강점을 빼줘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안에서의 직무상의 강점이 있으시면 그거 가지고 직무상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600자에 써주는 게 나쁘지 않은 구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있을 때 여기 내용에 너무 겹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 지원 동기를 좀 더 길게 써줘도 무방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고 추천하는 구조는 이 구조가 맞습니다. 이 직무상의 강점은 어, 그 최고 실패 경험을 쓰는 게 우선순위고요. 실패 경험이라는 거는 계속 시행착오 했는데 마지막에 됐다라는 구조의 실패 경험이 이런 직무상의 성과를 냈다라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고 이 실패 다음에 또 가장 성공했던 경험을 써줘도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실패라는 의미는 내가 이렇게 계속 시행착오를 해서 결국 성과를 냈다. 뭐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게 성공 경험이 되겠네요. 실패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실패해서 힘들었던 경험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렇게 써주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다가 약간 혼동이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이 직무상의 강점은 일반적으로는 있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쓸 때 이런 경험이 뭐 가장 큰 실패 경험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큰 성공 경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냥 이 직무 강점을 지원 없애고 지원 동기로 써줘도 되다. 나머지 문항에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글자 수를 뭐 600자면 200자, 200자, 200자 이 정도로 해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상의 강점의 내용을 이 지원 동기 안에서 내가 직무적으로 준비해온 과정인 것처럼 서술해줘도 무방한데 만약에 그것보다는 그래도 내 대학 생활에서의 여태까지 준비해온 걸로 바탕으로 이 직무상의 나의 어떤 표현해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600자로 표현을 해주는 게 구체적으로 이 지원자의 그런 스토리나 성과 경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지문상의 강점을 포함해서 여기까지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 안에서 쓰는 게 편리하다고 하시면 성격상의 장단점도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게 다 들어가는 이 글자 수대로 딱 들어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800자에서도 이 지원 동기가 너무 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100자 주고 100자 주고 이렇게 이 세 개 안에서 쪼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글자 수가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쓸 때는 이 구조 안에서 어느 정도는 글자 수를 좀 조정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네 개까지는. 성격상의 장단점 중요하지 않으니까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결국 우선순위 안에 걸려 있다. 그래서 글자 수가 제일 많은 거, 이렇게 적은 거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서 배분하면 되지만 최저치는 이 정도 글자 수는 맞추는 게 좋다. 지원 동기 좀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그래야지만 편안하게 읽게 해줄 유능한 지원자인가 라는 내재 의도에 맞게끔 자소서를 잘 읽혀지게 쓸 수 있다라는 거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말을 하다가 약간은 좀 횡성수설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냥 이 구조로 쓰라는 얘기였던 거고 그 안에서 글자 수를 잘 조정해라.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아래 상세 내용까지 이런 부분의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이렇게 대응해도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린 거니까 그거는 나름대로 참고 사항으로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의 팁은 결국엔 이겁니다. 잘 읽혀지는 자소서는 불필요한 단어나 자신의 생각이 구구절절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배표 치세요. 자신의 생각이 구구절절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 즉 과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 액션했는지 노력해온 과정을 충실히 구체적으로 펼치세요. 충실히 구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도서관이든 카페든 말하면서 외치세요. 과정을 충실히 구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충실히 구체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었을 때 너의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다 지워버리세요. 지금 쓰다가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거 다 지워버리세요. 이거 생각 같은데? 그냥 이런 자소서는 우리 설득이 전혀 되지 않는다. 너의 과거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경험했고 어떤 경험에서 어떻게 액션했고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주도적으로 움직였고 어떻게 그 과정 헤쳐 나갔고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이슈를 해결했다. 행동했던 거 기반으로 쓰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 이슈 해결했다라는 거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줘야 우리는 너를 그려볼 수 있고 이 자소서만으로도 면접 단계에서 쉽게 너한테 질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우리가 너의 생각만 있는 거랑 너가 과거에 했던 액션만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너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봤을 때 과거의 이력의 경험을 봤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팩트 기반으로 면접에서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너의 수피처럼 너의 생각이 수두룩하게 들어간 자소서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게 떨어진 자소서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구조 안에서 이 자소서 우선순위 맞게끔 이 틀 안에서 쓰고 만약에 내가 진짜로 이 지원 직무 관련돼서 이 NH 증권산업이나 NAT 투자증권에 정말 전략적으로 정말 좀 표현하고 싶은 부게 있어. 정말 이 산업에 맞게끔 입사업 포부나 어떤 그 내가 표현해보고 싶은 전략, 나의 어떤 강점을 어필해보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준비해온 게 있어. 즉 예를 들면 IT라고 치면은 이 관련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직무 관련돼서 준비해온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이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빅데이터, 머신러닝, US 디지털 전략 중에서 하나 택한다. 그럼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내가 정말 뎁스 있게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왔다. 이런 것도 해왔고 이렇고. 그러면 질문 문항을 뭐 빅데이터 농협투자증권에 맞는 빅데이터 인재인가라는 거를 해서 문항을 만들고 예제를 든 겁니다. 간단하게. 그거에 대한 빅데이터 준비해 이력을 빅데이터 이 문항에만 써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나머지 이런 성격상 우선순위 바탕으로 이런 걸 끝에서부터 하나씩 지어가면서 보여주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쓰실 때 이런 그런 자기 직무 관련돼서 자기만의 어떤 준비해온 게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순위로는 분명히 이 뒤에 거를 빼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문항은 결국 직무상의 강점과 결부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 두 가지에 이거 두 개 빼고 천자로 써줘도 무방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조 안에서 이 무조건 세 개는 가져간다라고 보고 그래도 만약에 이런 내 직무적인 정말 표현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 분들은 이 끝에 두 개 것만 제외해서 써주면 무방하게 유능하게 쓴 자소서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빅데이터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돼서 퀀트 모델링, 금융상품 기획, 전사전략 수립 등 자신이 해온 분야의 강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나름의 좀 창의적인 문항을 하나 정도는 써주는 게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성장 과정은 제 성장 과정 강의를 보면은 나오니까 한번 꼭 보고 쓰세요. 네. 제 입사 후 포부도 마찬가지고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노폴로 지원 동기 키워드, 입사 후 포부 키워드로 찾아서 보시면 여기 강의 관련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NH 투자 지원 동기 쓸 때 참조해야 되는 건 결국 증권 산업부에서 뭘 바라고 있냐. 결국 이 브로커리지 위주의 그 중개 수수료 위주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IB로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요즘에 이 대형 증권사 미래에셋 대우증권하고 이 NH투자증권 같은 이런 회사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항상
그 브로커리지보다 글로벌 IB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 관련된 활동들을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자신들이 이제 이렇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 바탕으로 뭐, 뭐 위탁 매매도 많이 하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매매를 해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쌓으려고 할 거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 그런 해외 투자 이력을 엑셀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섹터, 해외 투자의 섹터 중 뭐 부동산 대체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자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바탕으로 투자 대상 산업 분야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정리한 거 바탕으로 내 지원 동기 쓸 때 지금 이 회사나 이 업계나 이 회사에 관심이 있는 부분을 어필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시간상 그 NAT 투자증권 특히 증권 산업의 분석편은 어 이제 못 만들고 있지만 만약 이제 나중에 만들 겁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지원 동기 때 이런 부분이 녹아져 있는 게 가장 베스트한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NAT 투자증권은 이거 일시정지를 보세요. NAT 투자증권은 결국에는 NH 계열입니다. 그러면은 그 최상단의 구조에는 그 농축협 조합원들이 있고 그 안에서는 이런 지역농협, 지역축협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 NH 투자증권의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농협금융지주 안에 NH 투자증권 안에 은행이 있고 NH 증권이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 안에서 결국에는 여기에 자산 수익이 어디로 갈까요? 농협중앙의 상호금융이나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가는 거고 이 여기서 돈 벌어다 주면 단기 수익이 많이 내면 특정의 분담금을 여기다가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증권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결국 뭘까요? 돈을 많이 벌고 하게 되면 결국 이 조합원의 어,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거고 결국 정부의 농업 정책 기능을 대변하는 역할까지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금 조달, 자금을 잘 굴려서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리고 조달도 농협중앙회의 교육지원이나 정책 자금이나 이런 상호금융에 대한 자금을 조달을 받아서 저리로 또 증권사도 그런 그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 통장도 있으니까. 자, 그런 투자 활동 자금을 굴리는 활동에서 단기 순이익을 냈을 때 결국에는 그게 이렇게 상위 구조로 가서 이런 농축협의 발전 그리고 즉 조합원의 발전으로 이어져서 정부의 농업 정책 기능을 대변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결국 NH 쓸 때는 이런 이 장표를 일시정지를 해서 나름대로 이 구조 안에서 내가 지원하는 동기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NH투자증권에서 일을 잘하고 IT 시스템 잘 구축하고 이런 직무적인 걸 잘했을 때 결국에는 그 수익 구조가 정부의 농업정책 기능을 대변하는 걸로 간다는 것처럼 지원 동기 2080 앞에 20%에 녹여서 써줘야 되는 거다. 이거는 무조건 떨어지는 지원 동기 강의에서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은 당연히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성과 경험이나 팩트 위주로 성공 경험을 나열식으로 써주면 무방하게 쓴 지원 동기가 될 거다. 그래서 이런 구조 안에서 쓸 때도 그냥 간단하게 지원 동기 쓸 게 아니라 이런 이력들이 지원 동기에 2080으로 녹아져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한 지금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성장 과정 강의는 무조건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주노폴로 저 키워드로 찾아서 각 키워드로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네. 이 폴로리 3에서 이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 간단한 문의들. 이거는 이제 제 필수 강의들이고요. 예, 무료 취업 이제 주치사 카페에서 이제 가입해 주세요. 주치사입니다. 주치사. 네이버 유튜브에서 준호프로 쳐보시면 이런 강의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은 목표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